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금투세 폐지하는 걸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수도 부족한데 왜 금투세 그것도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필요가 뭐 있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폐지냐? 이런 얘기를 제가 솔직히 안 할 수가 없고요.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 완화, 지금 사실은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는 걸까요? 참. 이렇게 감세,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세수 결손이 이제 60조가 났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그럼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세수의 확충이라는 의미는 결국 그 세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차가워진 윗목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손 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세 정책들이 나온다라는 거, 특히나 아까 전에 부동산에 대한 감세, 그다음에 지금 금융소득의 감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에서 버는 돈은 소위 불로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해서 버는 소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이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본을 굴려서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과세를 더 집중해 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세수마저도 노력하지 않겠다. 우리는 거기서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손을 놓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가 정책에 대한 흐름들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엎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이제 무능과 무책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식시장의 어떤 신뢰성을 꾸준히 가져가야만이 외국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나라 주가도 올라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제부터 해서 막 계속 들락달락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결국은 이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정부의 그렇죠. 불신이. 자꾸 정책이 일관적이지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북한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되면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점점 높아지게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이 경제적인 상황은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윤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윤 정부의 기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 깎아줬죠. 종부세 깎아줬죠.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한다 그러죠.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더 유예해준다고 하죠.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들한테 3억 원까지 증여해주는 거 세금 안 매긴다고 하죠. 정말 좋아요.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출마한다고 기자회견 했을 때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가장 그때 내세웠던 키워드가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금 있는 곳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조세의 원칙을 지금 허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정이 완전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별로 막 지금 되게 복잡해요.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바꾸려고 이번에 금투세 도입하면서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통일한 것도 이제 다 무시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세 형평성을 더 낮추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좋은 마음 가지고 대통령 출마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이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생각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이런 지금 중요한 정책을 변화시키면서 기재부하고 논의하거나, 또는 국회와 논의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정부의 기재부하고도 세제실하고도 이 세금에 대한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국회는 더더욱 아예 무시하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독단과 어떤 교만한 모습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어서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이제 본질적인 모습들이 지금 계속 더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